네, 이어서 모닝타임즈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전문가의 시각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요. 오늘장 전략까지 함께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재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 S&P 500, 특히 나스닥은 굉장히 큰 폭으로 밀리게 됐는데, 지금 이 상황 상당히 좀 부담감을 느껴갑니다. 세부적인 내용들 한번 짚어주시죠. 예, 어제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 상승이 계속됐고, 그 다음에 경기 둔화 우려, 그다음에 중국 봉쇄 소식도 영향을 미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 1.2% 하락, 그다음에 나스닥이 2.2% 하락, S&P 500이 1.7%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 강세 종목을 보면은 완성차 업체 3사들이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GM이 2.5% 상승, 포드가 1.5% 상승, 스텔란티스도 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테마주들이 어제 좀 다 강했어요. 리비안도 1.8% 상승했고, 자동차 부품 업체인 보그 원어라고 있는데 거기도 1.2% 상승. 요새 국내도 그렇고 자동차도 괜찮네요. 그러니까요. 어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니었는데 어제 좀 유독 그랬고요. 지수가 약했는데도 그렇고. 그리고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인 EV고가 2.1% 상승했고, 그다음에 전기차 라이다 관련 업체인 루미나 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 1.4%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로블록스가 2.1% 상승했고요. 썬파워, 태양광 업체인 썬파워가 2%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항공주들이 어제 국제유가 급락을 하면서 이제 강세를 나타냈는데 델타가 4% 상승,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2.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AT&T가 7.5% 급등했는데요. 디스커버리를 분사 완료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고요. 지금 글로벌 IB들은 모두 분사 이후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이제 기존 본연의 통신 사업에 이제 집중할 수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JP 모건 측도 역시 통신 사업에 집중할 수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버라이즌 대비 배당과 현금 흐름이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비중 확대를 제시하고 목표 주가도 22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쇼피파이가 2.3% 상승했는데 10대 1의 액면 분할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고요. 네, 웰스파고가 1.2% 상승했는데 시티 측에서는 고금리 시대에 투자의 매력이 있다 얘기를 하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카고 연은총재는 5월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중립금리 2.5%로 가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강력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기업의 이익률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곧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기업 이익률이 가장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게 고객에게 과연 이제 비용 전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닝 시즌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기업들의 대처 능력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률 전망에 부정적인 이슈가 나타날 경우에는 증시는 리스크가 증대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밸런스 측에서는 1분기 어닝 시즌에서 기업 이익률 하락이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상승 때문에 기업 이익률 하락이 두드러질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S&P 500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은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지만 EPS는 주당 순이익은 비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 이야기 먼저 좀 꺼내주셨죠. 확실히 국제 유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감을 좀 덜었던 것 같은데 국제 유가 계속 내려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또 요동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항공주들의 강세 계속 이어질까요? 일단은 국제 유가는 이제 고점은 이제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꺾였다고 봐야 되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더라도 다시 한번 또 한번 아주 강하게 불거지더라도 급하게 상승은 어렵지 않을까. 결국에는 하향된 박스권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단은 80달러 후반대 정도를 보고 있고요. 더 내려간다는 말씀이시죠? 상단은 100달러나 100달러 초반 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상당히 좀 요동치는 흐름이어서 간밤 국제유가도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유가 흐름에 대해서도 진단을 좀 해주셨고, 자, 그리고 요것도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웰스파고 은행주 아닙니까? 네. 투자 의견 상향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은행주들 뭐 좋아 보이는 건 당연한 게 보일 수 있는 건데 자주 나왔던 이야기 속에 투자 의견을 상향했다.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좀 어제 이제 뭐 다른 은행주들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시티나 다 약세를 나타냈는데 웰스파고는 이제 어제 상승했죠. 뭐 시티 측에서의 이런 뭐 투자 의견 상향이 결국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고 예. 고금리 시대에 웰스파고가 가장 좀 적합하다 뭐 그런 의견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 23년 내년이죠. 내년에 EPS 증가율이 8%에 이를 것이어서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주들 가운데서도 웰스파고가 그 중에서 좀 돋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군요. 웰스파고는 지금 미국의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는 상업은행 그냥 커머셜 뱅크 중에서는 4위권인데요. 4위권인데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탄력적이죠. 뭐 주가 움직임도 계속 탄력적이고 뭐 자산 건전성도 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고금리 시대 상황에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좀 이익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는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강력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기업의 이익률이 중요해진다. 이런 내용 나왔던데 요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업 이익률이 왜 또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건지 인플레이션 속에? 결국에는 뭐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뭐 비용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기업들이 결국에는 판가 정가, 정가를 해야 되는데 그들의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가격 인상이나 뭐 정가를 해야 되는데 고객의 정가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익률의 하락이 나올 것이어서 결국에는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지금 저번 연도까지는 계속적으로 기업이 우리가 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은 실적이 발표하면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시즌에는 주가가 이제 지수가 이제 강세를 나타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서부터는 조금 이제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컨센서스는 다들 이제 눈높이가 좀 높아져 있고 지금 컨센서스를 내려놓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요? 좀 내려놓지 않고 있으면 어느 정도 호실적이 나오더라도 주가에는 무덤덤하게 반응하거나 아니면은 조금만 잘못 나와도 조금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 못하면 민감하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닝 시즌에 들어오면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아주 못 나오게 되면 부담감을 느낄 수 있고 잘 나오게 되더라도 여기서 좀 무덤덤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쇼피파이 요거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 종목이 액면 분할을 추진한다. 이거 뭐 길게 갈 만한 요소일까요? 일단 지금 아마존이나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하면서 그동안에 주가가 상승했는데 쇼피파이도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는 어제는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액면 분할이 그런데 기업의 가치를 그냥 높이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좀 주가에 싸 보이는 착지 현상 그런 것 때문에 좀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고 결국에는 그래도 실적이 잘 나와야지 주가가 상승한다고 보고 있고 액면 분할은 일시적인 이슈다 이렇게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체크를 해보죠. AT&T 얘기입니다. 사실 7.5% 꽤 큰 폭의 상승이 좀 나타났는데 디스커버리 분사를 완료했다. 요거 큰 의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 구조가 통신 사업하고 이쪽하고 좀 미디어하고 좀 나눠져 있었는데 그런 통신 사업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IB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자기 본연 사업에 집중해야지 좀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영업 이익이 훼손이 될 수도 있고 좀 증가할 수도 있는데 이쪽에 집중을 함으로써 배당도 앞으로 더 좋아질 배당은 지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배당은 조금 앞으로 좀 안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지금 어디죠? 버라이즌 대비 배당이나 현금으로 긍정적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앞으로는 좀 가치가 통신 사업 쪽으로 버라이즌 대비 좀 올라선다면은 주가가 좀 더 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 요것도 한번 주목을 해보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찰스 에번스죠? 시카고 연은 총재. 5월 FOMC에서 50bp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는데 사실 5월에 50bp 요거 가능성 이미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던 거 아닌가요, 시장에서? 맞습니다. 지금 국채금리가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어제 2.79까지 갔거든요. 2.8에 바짝 장중에 다가섰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5월에 50bp 금리 인상이 물론 채권 시장에서도 80% 이상을 5월 달에 50bp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50bp를 해야지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금 이 가격이 장기 금리에는 더 프리미엄이 붙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본다면 50bp 금리 인상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2.5%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50bp를 한 번 정도는 단행을 하지 않으면은 이 중립금리인 2.5%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시카고 연은총재는 5월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금리 얘기 나왔으니까 이 질문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성장주에는 뭐 상당히 좀 압박이 된다. 그래서 이 성장주 투자 조금 뭐 밀어보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아니다. 성장주 중에서도 갈 만한 종목들은 충분히 간다.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성장주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성장주들에 대한 비율 어떻게 보세요? 성장주 가기 위해서는 저는 전체적으로 좀 더 많이 빠져야 된다라고 보고 조정이 더 있고요.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실적이 잘 나와도 이제는 뭐 미래 추정 이익을 다 끌어다 썼기 때문에 아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뭐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 부분 좀 더 하락을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뭐 애플 계속 말씀드리는데 애플이 예.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180달러 근처 가면은 더 이상 가기 힘들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테슬라도 1000달러 이상에서는 좀 밸류에이션 너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뭐 성장주 저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뭐 방어주가 어느 정도는 좀 대안이 될 수 있지만은 네. 지수 빠지면은 저는 그것도 뭐 결국에는 못 버틴다. 저는 아하.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예. 전체적인 지수가 조정이 오고 매물 소화 과정 거친 다음에야 다시 한번 뭐 미국 주식시장 힘을 내서 다시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막연한 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는 측면에서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의 간밤 큰 폭의 좀 조정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내려갈 좀 여지가 있다는 점 설명을 또 해주신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좀 전략 들어보고 자, 오늘장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뭐 어떻게 전략을 구성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계속 저는 말씀드리는데 수익 난 거는 계속 챙겨야 되겠죠. 네. 챙겨야 되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 그것도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은 철저하게 초단기 매매 초단기로. 그러면은 그런 거에 아주 트레이딩에 능하지 않으면은 예. 뭐 데이 트레이딩이나 뭐 이런 거에 아주 능하지 않으면은 철저하게 지금 관망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오늘 화요일, 내일 수요일, 지금 화요일, 수요일 지나고 난 다음에는 뭐 옵션 만기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네.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2680선에서는 지금 지지가 약간 뭐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예. 이것도 지금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현금 적어도 본전되는 종목들도 저는 현금 지금 챙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현금을 좀 늘려야 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시장의 상황을 좀 예측하기보다는 뭐 물가 지표라든지 확인할 것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좀 접근을 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물가 지표도 네. 뭐 CPI가 네. 지금 내일이죠. 오늘이구나. 오늘 미국 증시 네네네네. 오늘인데 발표가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월가 컨센서스는 8.3에서 지금 8.4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근원 네. CPI는 6.6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CPI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고요. CPI 뭐 나오더라도 뭐 지금 미국 증시 뭐 별다르게 뭐 크게 기대할 게 없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옵션 만기일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조금 안 좋을 것이다. 그 이후에도 옵션 만기일 이후에도 좀 지수 상황 좀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옵션 만기일까지 확인할 것들을 좀 확인하고 좀 관망을 하면서 그 이후의 방향성을 좀 모색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바로 전문가 의견이었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 최원재 전문가와 함께한 모닝 타임즈였습니다.